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의사 고병윤입니다. 비염으로 고생하다가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약물 치료도 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해서 다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수술했는데 또 재발을 했다, 이거는 정말 병원도 답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진짜 비염은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게 무의미할까요? 정답은 YES와 NO,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염은 원인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팩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염은 뭘까요? 비염, 코 안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코 안에 염증이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콧물도 생기고 재채기 증상도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코 안에 있는 점막이 부어서 코가 막히게 됩니다. 코 안이 붓고 콧물이 생기면 비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모두 같은 비염일까요? 아닙니다. 비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비염은 아무래도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라든지 고양이털, 개털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코 안에 비염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호르몬성 비염이라고 해서 주로 여성분들한테 나타나는데, 생리 주기에 따라서 임신을 함으로 해서 코가 막히는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화이트벤이나 오트리빈 같은 코를 뚫어주는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은 보통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쓰라고 권유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썼다 그러면은 과용하게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코가 막히기도 합니다. 그거를 약물성 비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위축성 비염이라고,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코 안에 있는 뼈랑 점막이 확 수축하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점막이 수축하면 코가 뚫릴 것 같은데, 점막이 수축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피딱지, 코딱지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코가 막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가 막히고 콧물이 많이 나오는 비염도 있습니다. 이런 원인을 찾지 못하는 비염을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끝인 줄 아셨죠? 하나 더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비중격 망곡증이랑 동반된 비유성 비염도 있습니다.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어있게 되면은 넓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넓은 공간에 있는 합의각계 점막이 확 자라는 거를 비유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집중돼서 마운서 뭐요? 대충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염 중에서는 수술로 좋게 할 수 있는 비염은 두 가지입니다. 약물성 비염하고 비유성 비염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시행하는 이런 비염 수술은 만성적으로 부어있는 합의각계 점막 크기를 물리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염 수술을 한 환자분들은 다시 합의각계 점막이 붓게 되는 재발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수술한 케이스를 보더라도 비염 수술한 분들 중에 10%는 보통 다시 재발하더라고요. 그럼 재발해서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재발했을 경우에 제가 다시 한번 재수술을 해드리게 됩니다. 비염 처음 했을 때 재발률 10% 정도 됩니다. 근데 2번, 3번 재수술 받을 때마다 그 재발률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염 수술 후 코막힘으로 찾아오셨는데 재발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심해져서 콧물이 많이 차 있는 경우도 있고, 감기나 비염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축농증이 생기게 되고 은근한 콧물이 차서 코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비염 수술 후 재발을 했다면서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낮추시곤 하는데, 비염 증상이 악화됐거나 축농증이 있을 때 병원에 방문하시면 약물 치료로 코막힘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오셔가지고 이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비염 때문에 어려서부터 수십 년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코막힘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약물 치료도 받고 수술까지 했지만 다시 코막힘이 생겨서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잘 몰라서 코막힘을 해결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국에서 산 오트리빈이나 화이트벤 같은 약물성 비염을 유발하는 스프레이를 뿌리시면서 버티시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심각한 환자분들은 코가 막히다 보니 코를 계속 풀게 되고 나중에는 중이염으로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병원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 한번 신뢰를 좀 높이셨으면 하고요. 꼭 답답한 비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비인후과 상식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